왜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거야? 어르신, 진정하세요. 선우 요양병원 로비가 소란스러웠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노인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죠. 왜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거야? 옆에 선 중년 남자가 노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접수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뒤로 물러섰어요.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간호사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지수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서 소란 피우는 이 노인이 단순한 치매 환자가 아니라는 걸, 자신의 진심을 시험하러 온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죠.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한남동 고급주택의 서재에서 밤 10시 한남동 고급주택의 서재. 강태섭은 책상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지수 신상조사 보고서. 64세 나이에도 그의 어깨는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람. 현재 단칸방 거주. 야간 아르바이트 병행. 태섭의 턱 근육이 경직되었습니다.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주먹을 꽉 쥔 채 책상을 탁 쳤죠. 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우진아. 전화 너머로 우진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아버지. 한지수라는 여자. 결혼하겠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진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네, 아버지. 결혼하고 싶습니다. 태섭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던데? 지금도 단칸방에 산다며? 그게 중요합니까? 그녀는 좋은 사람입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태섭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고아원 출신이다. 하지만 이젠 재벌가야. 우리 가문에 체면이 있어. 그런 집안과 혼사? 절대 안 돼. 전화 너머로 우진이 반박했습니다. 아버지도 가난하셨잖습니까? 왜 다른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십니까? 그래서 더 안 돼. 나는 그 고생을 알아. 내 아들이 그런 고생하게 둘 수 없어. 아버지, 더 이상 말하지 마. 절대 허락 못해. 태섭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태섭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비서. 네, 회장님. 계획대로 진행해. 내일부터 시작이야. 알겠습니다. 태섭은 전화를 끊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그 여자가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자신과 한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 그때 나는 겁쟁이였어. 주변 시선이 두려워 그녀를 버렸지. 태섭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확실하게 확인하고 결정하겠어.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틀 후면 모든 게 시작될 거였어요. 강철수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치매 환자로 위장해서 말이죠. 새벽 5시 낡은 알람 소리에 한지수가 눈을 떴습니다.
벽이 얇아서 옆집 소리가 그대로 들렸어요. 옆방에서 어머니가 기침했습니다. 콜록콜록. 지수는 황급히 일어났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60살의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약 먹었어. 오늘 병원 가셔야 해요. 작은 부엌에서 간단히 아침을 준비하고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며 지갑을 확인했어요. 10,000원짜리 2장. 오늘도 빠듯한 하루였죠. 버스 안에서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젯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새벽 2시까지 했거든요. 핸드폰 알람이 울렸어요. 어머니 병원 예약 오후 3시. 약값이 또 얼마나 나올까 걱정이 앞섰죠.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우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지수는 작게 미소 지었죠. 미안해요, 우진 씨. 아직 부모님께 인사도 못 드렸네요. 선우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지수는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병동으로 향했어요. 김할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우리 지수가 왔네. 잘 잤어. 지수는 환자들의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꼼꼼하게 상태를 살폈어요. 다른 간호사들이 대충 넘어가는 일도 지수는 절대 빠뜨리지 않았죠. 박할머니, 어제 식사 잘하셨어요? 입맛이 없어서 조금밖에 못 먹었어. 오늘은 제가 맛있는 거 갖다 드릴게요. 지수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수 간호사, 박인수 원장이었습니다. 57의 원장은 언제나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일반 환자 체크는 대충 하고 VIP 환자들이나 신경 써. 네, 원장님. 하지만 일반 환자분들 체크도 중요해서. 말대꾸야. 시키는 대로만 해.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동료가 물었습니다. 지수야, 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 또 했어? 응. 새벽 2시까지. 에휴, 너 너무 고생한다. 괜찮아요. 어머니 약값이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지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오후 3시 지수는 조퇴를 내고 어머니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어요. 약값은 8만 원. 카드를 내미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할 거였어요. 밤 10시 지수는 다시 병원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였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계산대 앞에 섰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들을 맞이하고 계산하고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어요. 아직 2시간이 남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우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사랑해요. 지수는 작게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잘 자요. 새벽 2시 아르바이트가 끝났습니다. 지수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어요. 텅 빈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죠. 조금만 더 버티자. 집에 도착해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잠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지만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믿으며. 이틀 후 오후 2시 선우 요양병원 로비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왜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거야?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낡은 운동화에 구부정한 자세. 가난한 노인이었죠. 아버님, 진정하세요. 옆에 중년 남자가 팔을 잡으려 했지만 노인은 뿌리쳤습니다. 나 집에 갈 거야. 접수대 직원들이 서로 눈치만 봤어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난폭하기까지 하니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병동에 있던 지수가 소란을 듣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어르신, 저예요. 제 말 들어보세요. 강태섭은 지수를 올려다봤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띤 젊은 간호사였어요. 당신도 날 치매 환자 취급할 거야? 아니에요. 어르신 말씀 들어볼게요. 여기 앉으세요. 지수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태섭은 망설이다 앉았어요.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치매가 아니야. 멀쩡한데 억지로 데려온 거야. 일단 검사만 해보시고 문제 없으면 바로 집에 가셔도 돼요. 괜찮으시죠? 지수의 차분한 목소리에 태섭은 점점 진정되었습니다. 그때 지수가 그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어르신, 손이 생각보다 부드러우시네요. 태섭은 깜짝 놀라며 손을 빼냈습니다. 아, 그래. 옆에 남자가 재빨리 말했어요. 아버님이 젊을 때 사무직이셨거든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이번 수속 도와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접수대에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강철수입니다. 강철수 어르신,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섭은 그녀를 빤히 쳐다봤어요. 이 여자가 한지수구나. 지수가 병실로 안내하는데 박인수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한수 간호사, 뭐 하는 거야? 입원 환자 안내 중입니다. 저런 환자한테 시간 낭비 말고. 박인수가 태섭을 힐끗 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태섭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만 꾹 참았어요.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1인실이었죠. 여기서 편히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주세요. 지수가 나가고 태섭과 비서만 남았습니다. 회장님, 어떻습니까?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진심은 있어 보이는군. 태섭은 아까 지수가 손을 잡았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했어요. 원장이 무시했을 때도 끝까지 자신을 지켜줬죠.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야. 태섭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수가 다른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웃으며 할아버지 손을 잡아주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죠. 정말 저렇게 모든 환자에게 친절할까? 아니면 나를 특별히 대한 걸까? 다음 날 오전 의사가 태섭의 병실로 왔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CT와 혈액 정밀 검사요. 5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태섭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50만 원? 왜 그런 비싼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나는 돈도 없고 치매 환자도 아니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나를 가둬두고 돈이나 뜯어낼 생각이지? 소리를 지르자 다른 환자들이 쳐다봤습니다. 박인수 원장이 나타났어요. 조용히 안 하실 거면 퇴원하세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태섭은 주먹을 쥐었죠. 아니, 지금 돈 없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지수가 급히 달려와 태섭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쓸데없이 비싼 검사 받으라잖아. 어르신, 제게 방법이 있어요. 직원 할인이 있어요. 제 명의로 등록하면 50% 할인받을 수 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수는 원무과로 갔습니다. 태섭이 몰래 따라가 문 밖에서 지켜봤죠. 한수 간호사님, 본인 할인권 쓰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쓸 수 있는데. 원무과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지수가 답하고 자기 카드를 꺼냈어요. 25만 원은 제가 낼게요. 그리고 이건 비밀로 해주세요. 어르신 자존심 상하실까 봐요. 태섭은 문 밖에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수가 나와 태섭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다 해결됐어요. 병원에서 지원해줬어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로 태섭의 자존심을 지켜줬죠. 태섭은 그녀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이요. 순간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격식 있는 말투였죠. 지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네. 태섭은 얼른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고맙다는 말이에요. 다시 어눌한 노인의 말투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원장이 지수를 불렀습니다. 한지수, 내 직원 할인권 썼다며? 다른 환자들도 할인해달라고 떼쓰면 어쩔 건데? 문제 안 생기게 잘 처시네. 박인수가 고개를 저으며 들어갔습니다. 태섭은 그 모습을 다 봤어요. 병실로 돌아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야. 자기 혜택까지 포기하면서 도와줘. 하지만 한 번 더 확인해야 해. 마지막 시험을 준비해. 태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쪽이 흔들렸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진짜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태섭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계획대로 진행해. 아직 회장 소리는 하지 마. 오전 10시 병동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철수 환자 호출이요. 침대에 실수하신 것 같아요. 간호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나 지금 다른 환자 봐야 해서. 누가 처리해? 냄새도 심하던데. 모두 슬금슬금 피했습니다. 지수가 복도로 나왔어요. 제가 할게요. 병실로 들어간 지수는 창피해하는 태섭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 들면 이래요. 어르신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지수의 표정에는 조금의 혐오감도 없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침대 시트를 걷어냈어요. 따뜻한 물로 태섭의 몸을 정성껏 닦아주었죠.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힘 빼세요. 한 부분씩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침대 시트도 모두 갈고 베개 커버까지 교체했어요. 1시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끝까지 웃으며 돌봤죠. 다 됐어요. 편히 쉬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태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죠. 당연한 일이에요, 어르신. 지수가 손을 꼭 잡아주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박인수 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지수 1시간이나 뭐 한 거야? 저런 환자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환자분이세요, 원장님. 말대꾸가 늘었네. 조심해. 원장이 지나가고 지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섭은 병실에서 모든 걸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확실히 알았어. 이 여자는 진짜야.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비서, 내일 아침 준비해. 정체를 밝힐 거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정원에서 환자들과 산책하고 있었어요. 나는 틀렸어. 가난이 문제가 아니었어.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였던 거야. 태섭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30년 전 지민이를 지켰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젠 아들만큼은 같은 실수하게 두지 않을 거야.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였어요. 다음 날 오전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직원 비상 소집, 대기업 회장님이 응급 입원하십니다. 박인수 원장이 소리쳤어요. 모두 VIP 환자실로. 오늘 하루가 병원 운명을 가릅니다. 간호사들이 우르르 VIP실로 몰려갔습니다. 일반 병동은 텅 비었어요. 지수가 환자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수, 당장 VIP실로 와. 원장님, 다른 환자분들은요? VIP 한 명이 너희 월급 1년치보다 비싸. 닥치고 따라와. 환자는 돈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명령 거부야?
박인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태섭의 병실도 비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물도 약도 없었죠.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태섭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VIP실에서 지수가 뛰쳐나왔습니다. 한지수, 어디가? 강철수 어르신 아침 약도 안 드셨어요. VIP 환자 냅두고 목숨 앞에 VIP는 없습니다. 지수가 단호하게 말하고 태섭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좋아, 넌 해고야. 당장 짐 싸. 원장이 소리쳤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침 약 드셔야죠. 지수가 물을 따라 약을 건넸습니다. 당신, 해고당한다며? 괜찮아요. 어르신이 더 중요해요. 왜 이렇게까지? 어르신은 환자분이세요. 지수는 태섭의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어르신, 불편한 거 있으세요? 없소. 고맙소. 천천히 쉬세요. 제가 다시 올게요. 지수가 웃으며 나갔습니다. 태섭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당장 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10분 후 비서가 왔습니다. 태섭은 파카를 벗고 고급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구부정했던 자세가 꼿꼿해졌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이었죠. 가자.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회장님, 모두 허리를 숙였습니다. 태섭은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저분이 강철수 어르신? VIP실을 지나 로비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어요. 지수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죠. 로비 중앙에 선 태섭.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힐 시간이었어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태섭이 중앙에 섰어요. 제 이름은 강철수가 아닙니다. 강태섭입니다. 한세메디컬 회장.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분이 강철수 어르신? 한세메디컬 회장님? 간호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수도 멍하니 서 있었죠. 박인수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회장님. 태섭은 원장실로 걸어갔습니다. 박인수가 따라왔어요. 박인수 원장, 당신이 어떻게 병원을 운영하는지 일주일간 똑똑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당신은 환자를 돈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의료인을 괴롭혔죠. 태섭이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오늘부로 이 병원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원장직에서 해임입니다. 회장님, 제발. 의료인 자격이 없습니다. 태섭은 문을 열고 로비로 나갔습니다. 오늘부로 선우 요양병원은 한세메디컬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한지수 수간호사,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수가 얼떨결에 앞으로 나왔습니다. 당신을 새로운 병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직원들이 놀라 술렁거렸어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지수는 당황해하는 얼굴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지켜봤습니다. 당신은 환자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지켰죠. 자격은 학력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환자들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그때 병원 입구가 열렸습니다. 아버지, 정우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진 씨? 우진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태섭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내 아들 정우진입니다. 그리고 곧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입니다.
로비가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우진과 태섭을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지수는 우진과 태섭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섭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전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말에 나는 반대했습니다.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미안합니다. 하지만 들어주십시오. 태섭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도 고아원 출신입니다. 가난과 무시 속에서 자랐죠. 그래서 성공했을 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가난과 결별하자고.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3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도 가난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태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그 여자를 버렸습니다. 그게 내 인생 최대의 후회입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아들이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불행해질까봐. 태섭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쏟는 진심이라는 것을. 당신은 가난한 노인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혜택을 낯선 노인에게 썼죠. 지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태섭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내가 평생 잘못 살았습니다. 가난을 무시하며 살았죠. 하지만 진짜 가난은 마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태섭이 지수 앞에 섰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어 주십시오.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배웠어요.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진심 없이 사는 게 부끄러운 거라는 것을. 회장님도 진심을 갖고 계셨어요. 태섭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이 두 사람을 함께 안았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며칠 후 병원 옥상 정원. 태섭과 우진, 지수가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시대? 아까 병실에서 봤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태섭이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우진이 물었어요. 그래. 오늘 나는 되찾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진심을.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태섭이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세 사람의 실루엣이 석양에 물들었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갈 가족이었죠. 진정한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쏟는 진심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